여러분, 오늘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혹시 주변 사람들에게 자주 무시당하거나 이용당한다고 느끼신 적이 있으신가요? 항상 양보하고 배려하는데도 돌아오는 건 무시와 이용뿐이라면 이 영상은 꼭 끝까지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우리 세대는 어릴 때부터 착하게 살아라, 양보해라, 이런 말을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으며 자랐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착하고 겸손한 것이 미덕이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세상에는 이런 착한 사람의 선의를 이용하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철학자 니체는 사람에 대한 멸시가 극에 달하면 타인을 그저 도구로만 여긴다 라고 말했습니다. 정말 무서운 말이죠. 실제로 이 세상에는 타인을 자신의 목적을 위한 도구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특히 착하고 양보를 잘하는 사람들을 표적으로 삼죠.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무심코 자주 하는 말 중 되도록 사용하면 안 되는 표현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런 말은 여러분을 만만하게 보이게 만들고 이용당하거나 무시당하는 원인이 됩니다. 이 말투만 살짝 바꾸면 앞으로 친절함은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주변 사람들에게 확실히 존중받게 될 것입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칭찬받았을 때 쑥스러워하며 부정하는 습관입니다. 문화센터에서 만난 70대 김경자 씨의 이야기입니다. 경자 씨는 과거에 의류 매장 매니저로 10년 넘게 일하셨던 분으로 항상 깔끔하고 세련된 옷차림을 하십니다. 하지만 누군가 그녀의 패션 센스를 칭찬하면 어김없이 이렇게 대답하시죠. 아니에요. 그냥 아무거나 대충 입은 거예요. 이 옷은 세일할 때 싸게 산 거예요. 제가 뭘 아나요? 그냥 입은 건데. 한 번은 문화센터 발표회에서 신앙송을 아주 훌륭하게 했는데 사람들이 칭찬하자 아니에요. 실수 많이 했어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걸 듣고 있던 경자 씨의 손녀가 할머니는 왜 항상 칭찬을 싫어하세요? 라고 물었을 때 경자 씨는 그냥 좀 부끄러워서. 라고만 대답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태도는 어떤 결과를 가져왔을까요? 시간이 지날수록 사람들은 경자 씨 할머니의 능력을 과소평가하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그녀가 진짜로 잘하는 일조차도 본인이 자신감이 없어 보인다는 이유로 중요한 역할을 맡기지 않게 되었죠. 문화센터 행사 진행자를 뽑을 때도 경자 씨보다 실력이 부족하지만 자신감 있는 다른 분이 선택되었습니다. 결국 경자 씨는 저에게 토로했습니다. 나이 들수록 더 소외되는 것 같아요. 저도 할 수 있는데 아무도 기회를 주지 않네요. 반면 같은 문화센터의 67세 이명선 씨는 칭찬을 받았을 때 반응이 완전히 다릅니다. 누군가 오늘 옷차림이 정말 멋있으세요. 라고 말하면 명선 씨는 환한 미소와 함께 감사합니다. 라고 간단히 대답합니다. 때로는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경자 씨도 오늘 정말 세련돼 보여요. 라고 상대방을 다시 칭찬하기도 합니다. 발표회에서 칭찬을 받을 때도 감사합니다. 열심히 준비했어요. 라고 대답하죠. 자신의 노력과 능력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 결과 명선 씨는 문화센터에서 가장 신뢰받는 사람 중 한 명이 되었습니다. 중요한 행사가 있을 때마다 진행을 맡게 되고 사람들은 그녀의 의견을 존중합니다. 심지어 더 젊은 세대들도 명선 씨에게 조언을 구하러 옵니다. 미국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의 연구에 따르면 사람 중 거의 70%가 칭찬을 받을 때 당황하거나 불편한 감정을 느낀다고 합니다. 칭찬을 받을 때 불편함을 느낀 적이 있다면 나만 그런 것이 아니라는 뜻이죠. 이런 현상을 단순히 낮은 자존감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 원인은 좀 더 복잡합니다. 심리학자 가이 윈치는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은 보통 칭찬을 받을 때 불편해하지만 칭찬을 불편해하는 사람 모두가 자존감이 낮다고 단정 지을 순 없다고 설명합니다.
우리가 칭찬을 받을 때 복잡한 반응을 보이는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칭찬이 대부분 예상하지 못한 놀라움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칭찬을 거부하거나 돌려보내는 것은 미래의 실패나 실망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려는 무의식적 자기방어 행동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칭찬을 잘 받아들이기 위해선 한 가지를 기억하면 좋습니다. 바로 칭찬은 받는 사람보다는 주는 사람의 경험에 관한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누군가가 당신에게 칭찬을 건넬 때 그 사람은 당신의 성과가 자신에게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를 공유하고 있을 뿐입니다. 당신이 긴장해서 실수했거나 발표에서 중요한 부분을 빼먹었거나 애초에 말솜씨가 부족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상대방이 정말 좋았어요. 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그 사람의 경험입니다. 즉, 칭찬은 받는 사람의 평가가 아닌 주는 사람의 느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설령 전적으로 공감하지 못하더라도 상대방의 관점을 받아들이고 그들의 경험을 존중하며 간단히 감사합니다. 라고 대답해 보는 건 어떨까요? 두 번째는 말할 때 말끝을 흐리는 습관입니다. 이번에는 아파트 주민 모임에서 일어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동 대표 박상철 씨는 말할 때 특이한 습관이 있습니다. 바로 문장의 끝을 분명하게 마무리 짓지 않고 목소리가 점점 작아지면서 말끝을 흐린다는 것입니다. 오늘 동대표 회의에서 주차 문제에 대해 논의했는데 지하철역까지 셔틀버스를 운행하면 좋을 것 같은데 관리비가 너무 올라서 문제가 될 수도. 이렇게 말끝을 흐리다 보니 동대표 회의에서 상철 씨의 의견은 거의 무시됩니다. 사람들은 그의 말이 끝났는지 아닌지 파악하기 어렵고 결정적인 주장이 없어 보여서 그의 의견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한 번은 주차장 확장 문제로 주민 투표를 할 때 상철 씨가 중요한 문제점을 제기했지만 말끝을 흐려서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나중에 그가 우려했던 정확히 그 문제가 발생했고 주민들은 아니, 왜 아무도 이 문제를 미리 말하지 않았지? 라고 불평했습니다. 상철 씨는 나중에야 제가 분명히 말했는데 아무도 듣지 않더라고요. 라고 체념한 듯 말했습니다. 반면 같은 아파트의 일동 대표 최진석 씨는 항상 문장을 명확하게 끝맺음합니다. 오늘 동대표 회의에서 주차 문제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지하철역까지 셔틀버스를 운행하면 좋겠습니다. 관리비가 너무 올라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 결과 진석 씨의 의견은 항상 주목받고 존중받습니다. 주민회의에서 그가 말하면 모두가 귀 기울이고 중요한 결정을 할 때는 항상 그의 의견을 묻습니다. 경석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할 때는 자기 생각을 분명하게 전달해야 합니다. 말끝을 흐리면 내 생각에 자신이 없어 보이고 상대방은 그 말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런 현상을 귀인 이론으로 설명합니다. 이 이론에 따르면 우리는 상대방의 말투나 행동, 표정을 통해 그 사람의 성격이나 의도를 추측하게 됩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이 바로 귀인 편향입니다. 상철 씨처럼 말끝을 흐리는 것은 단순히 버릇이거나 예의를 갖추기 위한 완곡한 표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듣는 사람들은 무의식적으로 저 사람은 자신감이 없거나 확실하지 않구나. 라고 판단하게 됩니다. 결국 주민들은 이를 근거로 상철 씨의 능력이나 의지가 부족하다고 부정적으로 해석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부정적 귀인 편향은 직장이나 학교, 가정 등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나타납니다. 특히 처음 만나는 사람이나 잘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더 강하게 작용하는 경향이 있죠. 만약 여러분도 말끝을 흐리는 습관이 있다면 의식적으로 문장을 완성하는 연습을 해보세요. 이런 작은 변화가 여러분의 대화 효과와 대인관계에 놀라운 개선을 가져올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뭐뭐인 것 같다라고 하지 않기입니다. 얼마 전 TV에서 한 프로그램을 보다가 건강관리를 열심히 하시는 어느 어르신의 인터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규칙적인 생활 습관과 균형 잡힌 식단으로 건강을 유지하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인터뷰 중 그분은
산책이 건강에 좋은 것 같아요. 채소 위주의 식사가 좋은 것 같아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용을 보면 훌륭한 건강 비법이었지만 좋은 것 같아요라는 표현 때문에 보는 이로서는 그 신뢰감이 조금 부족하게 느껴졌습니다. 이처럼 많은 분들이 무심코 뭐뭐인 것 같아요라는 표현을 자주 사용합니다. 그러나 이 표현은 듣는 이들에게 무의식적으로 불확실한 인상을 주고 때로는 신뢰감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미국의 심리학자 수전 피스크의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은 상대의 자신감 있고 명확한 말투를 신뢰의 신호로 인식한다고 합니다. 반면 불확실한 표현을 자주 사용하는 사람은 자기 생각에 확신이 없거나 전문성이 부족한 것으로 비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합니다. 물론 모든 경우에 항상 단정적으로 말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잘 모르거나 아직 확신이 없을 때는 오히려 솔직하게 좀 더 확인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더 신뢰감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확실히 알고 있는 정보나 경험이라면 뭐뭐인 것 같아요라는 표현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누군가에게 의견을 전달하거나 원하는 바를 이야기할 때 제 생각은 이게 좋을 것 같아요라고 말하기보다 제 생각엔 이게 좋습니다라고 단정적으로 말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죠. 자신감 있게 확실하게 말할수록 여러분의 의견의 무게가 실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표현을 개선하기 위해선 전달하려는 내용을 미리 간략히 정리해보고 자신감 있게 표현하는 연습을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자주 만나 이야기하는 이웃이나 가족과의 대화에서 조금 더 분명하게 표현하려고 노력하면 대화의 질이 한층 높아질 것입니다. 독일의 철학자 괴테가 자신 있게 말하면 신뢰를 얻는다. 라고 했듯이 확신 있는 표현이 결국 나를 더 신뢰받는 사람으로 만들어줄 것입니다. 오늘 알아본 말투 3가지는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말투와 습관입니다. 말은 생각을 만들고 생각은 행동을 만든다. 자신감 없는 말투는 점점 자신감 없는 행동으로 이어지고 결국 자신감 없는 사람으로 만들어갑니다. 반대로 당당한 말투는 자신감 넘치는 존재감을 만들어주죠. 당당한 행동과 말투가 모여 함부로 할 수 없는 사람, 자신감 넘치는 사람으로 이미지 메이킹 되는 겁니다. 게다가 이러한 말투의 변화는 단순히 남에게 잘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자기 자신을 존중하는 태도입니다. 자기 생각과 경험, 지식의 가치를 부여하고 그것을 분명하게 표현할 때 타인도 그 가치를 인정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함께 알아본 3가지 말투 습관을 정리하자면 첫째, 칭찬받았을 때 겸손해하며 부정하지 말고 감사합니다라고 당당히 받아들이기. 둘째, 말끝을 흐리지 않고 문장을 명확하게 끝맺음하기. 셋째, 뭐뭐인 것 같아요라는 불확실한 표현 대신 확신을 가지고 말하기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말투로 교정해보세요.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지만 곧 달라진 주변 사람들의 반응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이 여러분의 말에 귀 기울이고 의견을 존중할 것입니다. 오늘도 귀중한 시간을 내어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일상과 인간관계에 조금이라도 따뜻한 변화를 가져다 주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지혜의 동행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여러분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만한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